존경하는 대전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휠체어를 타보니까 이상민 위원장님의 고충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두 발로 걸어다닐 때 안 보이던 것이 휠체어를 타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도 계시지만 대전에도 모든 건물을 지을 때 BF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 장애가 없이 접근 가능한 이런 시설도 못 올라가게 돼 있고,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장에 서서 봐줘야 안 보이던 게 보인 것 같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몸의 중심은 간이나 신장이 아니라 아픈 곳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아파보면 모든 게 신경이 그걸로 쓰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아픈 곳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곳곳에 우리 아픈 곳의 작은 것들의 공약을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고, 그런 우리 이재명 선대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재명 선대위가 사실 그 여러 가지 하나씩 소확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 탈모에 대한 우리 보험약이 나오고, 우리 어르신들로 임플란트 지금 2개를 4개로 늘리는 문제, 최근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이 사실 수익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샤워장도 쓰지 않으니까 물값도 아끼고, 수없이 이렇게 막 많은 사람이 몰려서 엄청 수익이 늘어나는데, 이걸 이용해서 너무 값을 올리고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 대중골프장 활성화로 우리가 국회에서 감세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지방 골프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거를 일반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통리를 취하는 것은 잘 막아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씩 해가겠습니다. 오늘은 참 가슴 아픈 날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평택에서 3분의 소방관이 그 냉동 물류창고 그 화재를 지나가다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 너무나 죄송하고, 제가 시장 당대표 되면서 우리 민주당이 제복을 입고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하고, 그 실천으로 5월 3일 현충원 방문 때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6.25 전쟁의 영웅이었던 우리 김종호 육사단 사단장,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죠. 그 사단장이 춘천 대첩의 영웅 그 묘소와 손범일 해군 제독의 묘소에 제가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소방관 이 3분의 우리 그 이형석 우리 팀장님하고 박수동, 그리고 조우찬 3분에 대해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 오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도 참석하시고 서영교 우리 행안위원장이 참석했는데, 저도 참석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 세종선대역에 맞지 않아서 아까 황기철 보훈처님한테 우리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전화만 통하고 왔습니다. 조우찬 그분은 96년생이니까 제 아들이 95년생인데 1살 어리더라고요. 근데 한 작년에 소방관이 돼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약혼녀가 같은 팀에 또 근무하는 소방관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우레탄 같은 이런 가연성 물질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이게 시행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미 건설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적용하기 어려워서 안 됐는데, 이게 발생을 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이제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특히 매뉴얼을 점검해서 왜 그렇게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급히 그렇게 투입이 했어야 되는가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사고 원인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전 현충원에 그 3분의 그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대전 지역에 와서 안장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시당 위원장이나 한번 거기 묘소에 참배를 같이 한번 선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박영순 대전 시당 위원장님
비롯한 13명의 우리 공동선대위원장님들 감사드리고 대전 선대위 출범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은 정말 잘생기고 모든 게 정말 흔한 장부인데 마음이 올곧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성심껏 돕다가 또 이렇게 경선 결과에 승부하고 원팀이 돼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뛰는 모습이 모든 당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을 제가 당대표 정무실장 상임선대 정무실장을 모셔서 함께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 예산 출신인 우리 허태정 대전시장과 같은 고향인 우리 김영진 사무총장이 예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안 오셨는데 그래서 아마 이 대전하고 세종을 한 번도 오신 것 같습니다. 중천이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이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 저 대신 욕을 많이 얻어먹고 선대위원장으로 선관위원장으로서 참 관리를 해주셨는데 워낙 우리 이상민 위원님은 자주적이고 소신이 확실한 분이라서 제가 절장 뭐라고 제가 간섭한 적이 별로 없죠. 잘해주시고 우리 장철영 우리 젊은 의원님 그리고 우리 황운하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또 박병석 의장님이 중심을 지켜주시고 박범계 장관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대전 국회의원들 고맙고요. 오늘 로켓 선대위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정보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에 기초를 놨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작년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통제 지침 MCTR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개발할 때 탄도 중량을 500kg 이상 못하게 하고 이 사거리를 800km로 제한을 해놨는데 하나씩 풀어가서 이제 완전히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우주로 향한 로켓에 있어서의 고체 연료, 액체 연료, 이동식 발사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이제 제한이 철폐됐습니다. 그래서 에리테미스 조약에 달 착륙 조약에도 가입을 했고 그래서 우주로 향한 모든 제한이 풀린 우주로 향한 고속도로의 토대를 만들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중심 단체가 바로 항공우주연구원 바로 대덕단지에 있는 항우련입니다. 대전에. 그래서 이렇게 로켓 선대위로 만든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항우련을 제가 몇 차례 경제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핵융합발전소가 바로 우리 대전 대덕에 있습니다. 저희도 3차례 제가 방문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K-스타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지금 프랑스에 있는 이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핵융합발전은 꿈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서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우리 대전의 핵융합발전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고향이 전남 고흥인데 고흥에 우주발사 기지가 있습니다. 같이 항우련과 협력하고 해서 새로운 우주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 과학기술 공약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기부총리 제도 부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기부총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초대 부총리가 오명 장관입니다. 오명 장관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최신부 장관이었을 때 우리가 술 먹다 보면은 술 안 따라주면 내가 우체국장이냐고 술잔 안 따라준다고 우리가 뭐라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힘없는 부서로 알려졌던 최신부를 장관이 돼서 최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바꾼 사람이 오명입니다. 오명 장관이. 그리고 DDD를 만들어서 전국을 단일 통합관 단일 요금제로 만들고 TBX라는 800억짜리 연구 개발을 성공시켜서 자동 전화제로 그래서 교환원이 막 뿌라치 뽑던 것을 자동으로 해외 전화와 국내 지역 전화가 장거리 전화가 연결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오명 장관입니다. 그 오명 장관을 모셔다가 과기부총리를 초대 임명했는데 제가 오명 장관님과 아주 친해서 제가 이제 나로 발사 실패할 때 그때 현장에 같이 오명 장관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를 과기부총리로 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덕 연구단지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이런 걸 R&D를 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안 써주면 사장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쓰려면 산자부 장관 이런 장관들은 바로 응용이 돼서 검증된 기록이 있는 기술을 쓰려고 그러지, 막 개발한 기술 썼다가 실패하면 감사원 감사받고 누가 겁나서 모두 안 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기록과 뭐가 없으면 채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장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총리를 임명해야 부총리가 산자부 장관 다 불러가지고 이거 써라, 국방부 장관 이 기술 한번 써봐라라고 해야 그나마 이게 한번 되면서 외국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레코드, 실적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누가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한번 처음에 써줘야 그게 쌓이고 쌓여서 기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반으로 하면 이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서 누가 그걸 못해. 그래서 과기부총리가 되니까 훨씬 게 잘 되더라.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자꾸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를 썼는데 해수부 없애버렸어요. 괜히. 바다를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에서. 정통부 없앤다고 그러고. 참 독특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 때 부활이 됐고, 이제 이 과기부총리 제도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과기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키겠습니다. 그럼 과기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이제 나로에서 누리호가 거의 90% 성공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해서 항우련 핵융합 이런 분야에 또 양자역학 분야에 양자 컴퓨터 이런 분야에 집중해서 우리 이 대전이 정말 이 앞으로의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중심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이재명은 한번 기회를 주면 하겠죠. 그 사람은 이재명을 뽑으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송영길과 우리 김영진 현재 이 민주당의 지도부에 172석이 됩니다. 169석에 여러분 지금 투표하고 계시죠? 열린민주당 통합 투표하신 분, 다 주변에 좀 해서 꼭 투표해 주라 보시고요. 그래서 통합이 이제 결정이 되면 172석의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반이 안 지났습니다. 저희가 내년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5월 30일이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국회의원 임기가. 그러면 2년 20일을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끌고 가야 됩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172석의 민주당의 힘으로 뒷받침하면 공약이 빌공짜가 아니라 실제 공약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공약을 하더라도 그 공약은 빌공짜 공약이 되기 쉬운 것이 모든 입법과 이걸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나.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뭐 하겠다, 뭐 종부세를 없애버리겠다, 뭐 막 공약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진짜 신빙성 있는 공약이 되려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랑 만나서 민주당을 설득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진짜 공약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의 172석의 힘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총리 제도 만들고 우리 대전의 로켓 선대위에 걸맞는 새로운 우주 강국의 시대, 과학기술 강국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을 맡겼더니 성남에 6천억이 넘는 이대엽 전 시장이 만들었던 부채를 다 정리하고 성남의료원을 만들고 성남을 청년수당을 비롯해서 새로운 이 지방자치 복지제도를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가장 잘 나가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맡겼더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판교 테크노밸리와 하이닉스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대시켜내고
그다음에 유명한 그 계곡의 불법 음식점들을 다 정리해내고 시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나하나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신천지의 명단을 확보해서 이 강력한 집행력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은 10대 경제대국과 8대 무역대국이 됐습니다. 평생 검사만 하면서 사람 수사만 하던 사람이 이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저도 머리도 크고 저도 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20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국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근데 아니 입사한 지 한 검사 임용된 지 6개월 된 검사를 검찰총장을 시켜놓으면 그게 검사총장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치가 우습다고 정치 시작한 지 6개월 된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그걸 끌고 가겠어요. 지금 선대위도 못 끌고 가지고 막 허덕허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대위도 허덕허덕하니까 맨 검사 출신들만 갔다가 지금 검찰 동우회 선대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검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검사가 참 우리 범죄를 막기 필요한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검사가 정치를 하면 그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죠. 바로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이면 입법이 먼저고 행정이 되고 사법은 과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우주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 보셨죠? TV.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검찰총장 때 뭐 수사위반해서 아는데 다 자기가 했던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게 수사했던 경험이지 무슨 나라를 발전시키고 뭘 투자를 만들고 경제를 하고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본인 비리에 부인 비리에 장모 비리 본부장 비리에 있어가지고 특검모에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갑시다. 뒤로 거꾸로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제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뒷받침하는 수단적 존재가 됩니다. 나를 위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돼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국민이 바로 국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 나를 위해 이재명, 대전 로켓 선대위가 우리 박영순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승리를 견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